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힘든 시장이었는데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LB는 일단 내적 변수, 당장 기다리고 있는 게 베트남 긴급 승리죠. 근데 이게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적 변수, 시장까지 조정을 보이면서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일단 시장을 보시면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오늘 조정의 폭을 좀 크게 보여줬습니다. 중국은 국경절 연휴 시작이라서 오늘 휴장이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휴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나마 일단 변수 하나가 줄어든 게 다행인 것 같고요. 미국은 가장 큰 변수가 공급발 인플레이션 압박 그리고 미 국채금리 상승이 가장 큰 변수인데요. 우선 일반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나온 이후에 실적 장세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로 넘어갈 때 그 중간, 현재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전 세계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각국 중앙은행 그리고 정부는 화폐 정책, 재정 정책을 실시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충격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플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9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긴축 우려에 대해서 암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23년 내후년이죠. 있을 긴축이 2022년 내년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성장주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유동성 장세 이후에 기업들이 탄력을 이어가서 실적을 내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엔 코로나 여파로 도시도 폐쇄가 됐고 공장도 폐쇄가 됐고 또 배도 운행하지 않으니까 공급발 인플레이가 형성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도 코로나가 막 창궐하고 있으니까 도시를 막아야죠. 그래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공장도 당연히 닫으니까 원자재 같은 거 철, 가스, 원유 이런 거 전혀 생산할 수가 없게 되겠죠. 또 배도 운항하지 않으니까 운임이 상승하다 보니까 운임이 상승하면 기업들은 그 운임을 가격에 전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급발 인플레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급발 인플레로 물가가 상승하니까 중앙은행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파월 의장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잠시 언급했지만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시장에 돈이 많아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쓰는 방법이 물가 억제 기능인데 지금은 공급 부족 현상이 주 원인이잖아요. 이걸 꼭 금리 인상해서 긴축을 해서 해야 되겠냐라는 반발도 있어요. 공급발 이슈로 비용 측면에서 보면 기업들은 원가가 더 높아지니까 실적 악화 우려가 있는 건데 꼭 그래야 하겠냐라는 반문도 있고요. 근데 또 여기에 대한 반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요건 일단 패스를 할게요. 인플레 원인이 공급 때문에 그런 건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어느 정도 경제가 재개가 되니까 이게 그때 되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차이나 반도가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이게 세계 공장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해요. 2000년대 초반 때는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했었잖아요. 이때는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 없이 경제가 상승을 했었어요. 중국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미국 경기가 좋았어요.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물가도 상승하고 그래서 중앙은행은 긴축을 펼칩니다.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데 긴축을 했는데 시장에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해요. 왜냐하고 봤더니 중국이 수출로 얻은 이익으로 미 채권에 투자하면서 유동성이 줄지 않았는데 그만큼 세계 공장 역할이 중요해요. 근데 현재는 인도, 차이나 반도 일대, 동남아시아 일대 그 국가들이 그 역할을 이어받았죠. 베트남, 캄보디아 등등이 대표적인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공급망이 좀 풀린다면 인플레 압박도 100%는 해결이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원자재도 있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베트남 당국의 현명한 결정을 지금 물론 우리는 백신 때문에 투자를 했다만 글로벌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요거 말고 미국은 디폴트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걸로 보여집니다. 중간에 무슨 우여곡절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제도 셧다운 문제를 막은 것처럼 요렇게 막을 가능성이 크고요. 디폴트는 그보단 환율 안정, 우리나라 환율 그리고 미 국채 금리가 안정되는 게 일단 우선으로 보여집니다. 다행히 중국은 연휴라서 안 열리고 있는 게 다행이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월요일은 대체 휴일이라는 게 그나마 좀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는 조금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내적 변수인 LB 본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B는 백신 그리고 항암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이 가능하고요. 그 중에 당장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백신이죠. 이게 베트남 당국에서 긴급 승인이란 표현에 맞지 않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심하고 있어서 원래 미디어 매체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일정이 좀 늦춰지면서 주가도 좀 늘어지는 이런 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해필이면 지금 시장 변수도 만났고 LB의 또 최대 단점이기도 합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거랑 또 백신 베트남 긴급 승인이랑 약간 요게 엮이면서 좀 더 현재는 탄력을 잃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그리고 리보세라닙 항암제도 특별한 소식이 현재까지 전해지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번 에스모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리보세라닙 폐암 임상 결과 구두 발표한 거 세계 폐암학회에서요. 그리고 에스모에서도 이렇게 발표한 것들을 보내줬는데 이미 근데 이것들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들이어서요. 그리고 요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LB뿐만 아니라 LB 관련주가 탄력을 좀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미 국채 금리 상승 때문에 성장주가 좀 별로예요. 오늘 셀트만 보셔도요. 최근 사실 제일 안 좋은 게 셀트죠. 셀트는 게다가 호재도 지금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바스틴까지 이제 바이오 시밀러로 나오는데 정말 주가는 답답한 수준이긴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여건이 성장주에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셔도요. LB 관련주 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LB랑 엘생은 특히 비슷한데 LB보다는 엘생이 좀 더 나은 수급이에요. 그리고 살펴보시면 일단 1차 지지가 걸리는지 여부가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엘생도 그렇고 LB도 그렇고 일단은 1차 지지 여부가 좀 걸려줘야 되고 두 번째는 5일선이 눕고 5일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 위에서 위치하는 게 좀 더 나은 수급이에요. 요거보다는. 근데 뭐 워낙이나 시장 수급도 안 좋고 LB는 기다리는 게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은 시장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는 코스닥이 2%가 빠졌으니까 LB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기다리는 소식도 안 나서 이게 더 악재일 수도 있으나 요 정도로 마감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강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거는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호재. 지금 당장은 베트남에서 긴급 승인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제 또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면 LB도 그렇고 엘생도 그렇고 LB 관련주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LB 엘생은 일단 1차 지지가 걸려야 되고 그다음에 5일선이 좀 옆으로 누워야 되고요. 넥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얘도 지금 살짝 여기 미들라인 여태까지 미들라인을 좀 지켜줬는데 이 미들라인을 지금 내려가나 마나는 그런 살짝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탄력을 못 이어갔잖아요. 이때 이제 방향성을 돌렸으면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Y가 되면서 살짝 여기 미들라인 여기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요거를 못 지켜준다면 다시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전반적으로 LB 관련주들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럴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일 안 좋은 게 수급면으로는 LG 같은 경우가 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LG도 지금 내려가는 길가 상당히 급합니다. 그리고 나름 너무 급하게 하락을 했어요. 26,000원대부터 해서 2만원까지 약 30% 정도 일주일 동안 급하게 하락을 했는데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일단 지지력 확보한 다음에 5일선에 놓고 재차 이제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반등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당장은 베트남발 낭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누코박스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누코박스 같은 경우는 임상 결과는 매우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제조합 백신의 가장 큰 장점이죠. 첫 번째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효능도 그만큼 좋다는 거, 그리고 보관과 운반이 용이하다는 거, 그리고 상당히 저렴하다는 이런 강점이 있어요. 단백질 제조합 백신은 일단
그런데 윤리 승인 이후에 자문위에서 한 차례 보완 자료를 요구했었죠. 그러면서 이거는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보완한 거였고요. 그래서 다시 윤리위 승인을 받았고 이제 다시 자문위의 라이센스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뭐 신청서가 아직 접수가 안 되었다. 뭐 베트남은 경험이 없다 등등 잠시 좀 노이즈가 들리고 있는데요. 글쎄 어느 기사 보면 3회 최종 결과가 10월 10일에 나오니까 그때 긴급 승인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오후에 다시 한번 밀렸지만 그래도 장중에 한번 그래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반등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다음 주면 이제 10월 10일이잖아요. 10월 10일도 이제 뭐 금방 다가오니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저가 매수세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측에서 경험이 없다라는 소리도 하긴 해요. 그런데 이게 역으로 보면 주변한테 WHO나 아니면 경험이 있는 이런 곳한테 어떻게 보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WHO나 다른 여타 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공급발 인플레 압박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공장의 백신 접종률이 공급망 문제도 분명히 있으니까 여기 여러 기구들이 좀 협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여튼 다음 주에 LB는 반격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1차적으로는 뭐 3회 최종 결과가 10월 10일에 나온다고 하는 기사 자료도 있었으니까 단기적으로만 보면 일단 그걸 한번 기대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보시면요, LB도 마찬가지고 엘생도 마찬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LB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잔고가 제일 많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좀 급등을 해서 공매도 측에서는 손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때 우리가 예측을 했던 게 큰 흐름에서 보면은 매수를 할 건데 그 와중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샀다 팔았다 할 거를 우리가 예측을 했었죠. 지금도 비슷해 보여.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하는 것 같은데 큰 흐름에서 보면은 매수로 보여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 원래 공매 잔고를 보시면 7월 달만 해도 여기 뭐 720만 주였는데 이게 이틀 전 기준으로 보면은 약 500만 주예요. 그래서 220만 주를 일단 상환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큰 흐름에서 보면은 뭐 잠시 늘었다 줄었다는 할 수 있어도 큰 흐름에서 보면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역시도 LB는 공매도 변수가 있으니까 이거 변수, 그러니까 공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도 LB는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한 주는 살짝 힘든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LB는 기다리던 소식도 안 나왔고요. 또 게다가 그 와중에 시장 변수도 만나서 좀 더 힘든 그런 한 주였는데 다음 주에는 재차 반격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 저는 화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죠. 그래서 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